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우리 키 핵심, 자, 10강 키 핵심을 봅니다. 우리 세율에 관한 거 중요하죠? 자, 세율 보면 취득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례세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 원인, 과세 대상, 납세무자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인데, 먼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 자,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하다고 그랬고요. 이 통상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정할 때는 그중 어떤 거 적용하냐면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게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이에요. 자, 기본소에서는 뒤에 쪽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정할 때 그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할 때 그 취득 지분이 있겠죠. 공유자들 상호간에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각각 그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자, 취득세 우리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등등 취득 원인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은 갑이라는 우리 기본 강의할 때 제가 갑이라는 젊은의 스토리, 충남 서산에 있는 농지를 졸지에 상속받게 됐을 때, 자, 기분이 삼삼했죠. 내려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분이 어땠냐면 삼삼했죠. 발음을 편하게 여기서 338인데 상삼팔로, 또 그다음에 무동이 8.15 선언하고 농사 당당히 짓고 농사 잘 짓죠. 유식이라고 소문 짱 나는데 저희 아버지는 윤석이를 윤십이 어디 갔나 이렇게 발음하죠. 유식이는, 자, 저희 아버지 발음을 하면 유십 20이고 원판 오리지널 영삼시계 받고 우리 청와대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원팔 영삼시계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 거 취득 원인이고 뒤에 거, 자, 중에서 이 앞에 거는 좀 뒤에 거 중에서 앞에 거는 왜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상삼 2.3, 상속으로 농지 주택 이외 부동산, 농지 이외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삼 8 2.8%. 자, 그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무독립 8.15, 비영리 사업자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 일반인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15, 3.5%예요. 우리가 요거 옛날 취득 우리 요 상삼 8 요거 외우는 건 지금 옛날 등록세 세율, 등기비용에 대한 세율이고, 여기다 취득세 옛날에 2% 요거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 세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우고 있어요 지금. 자,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자,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은 같아요. 매매로 농지를 취득하든 교환으로 농지를 취득하든 유상거래 3%고 농지주택 이외는 자 4%입니다. 원시 취득했다 원팔 2.8%인데 건축물 신축했을 때 원시 취득이고,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 원시 취득이 아니지만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하니까 2.8% 같습니다. 자, 원팔 2.8%요. 그 다음에 영삼시계 받고 내려오는데 공유합유 총임을 분할로 인한 취득은 영삼시계 2.3%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머리 글자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3, 8이고요. 자,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무독립 8.15죠. 자, 무독립 8.15. 자, 그래서 무독립 비용의 사업자 할 때 무독립 8.15고요. 3.5%고.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 매매 교환, 거기다 써놓으세요. 매매 이꼬로 교환. 매매로 취득했을 때,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다 유상승계 취득이고, 농지를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하면 3%, 농지주택 이외는 4%라는 거. 자, 그래서 매매와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은 같다는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시 취득 원팔 2.8%죠. 그래서 건축물, 자, 우리 건축에서 여러분 신축과 재축 제외한다. 자,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법에서 배우는 그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뭐가 남아요? 증축, 개축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쫙 이렇게 해놓고서 뭐라고 써놓냐면 증축, 개축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자, 건축물 증축, 개축하거나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하니까 원팔 2.8%.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 2.8%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합의물 총임을 분할로 인한 취득은 영삼시계예요. 03, 빵삼, 영삼시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물론 이제 요 내용이 어떤 건지는 나중에 중과 기준 세율, 자, 세율 특례를 좀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주택을 꼭 기억하는 것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입니다.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어야죠. 그러니까 주택을 무상 취득하거나 상속증여 같은 무상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했을 때는 아까 표준세율 외운 것이 적용되는 거고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그래서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같다는 거 동그라미 해서 돼지꼬리 땡겨해서, 자, 유상거래, 매매 이꼬로 교환, 그 다음에 이꼬로 공매, 경매 이거 같다는 거 써놓으십니다. 자, 유상거래로, 그러니까 주택을 공매나 경매,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했을 때 자, 영구이나 세율 적용됩니다. 취득 가격에 따라 주택 세율이 달라지는데 자,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1,000분의 10이니까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2%, 9억 초과면 3%. 가격에 따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우리가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자, 취득하는 경우에 처음에 토지 소유자는 갑, 나중에 주택 토지상의 주택의 소유자는 을. 근데 주택의 소유자 을이 나중에 그 부속 토지를 나중에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예전에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지금은 자, 취득세 세율 대신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일관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시험에서 자, 나중에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다르죠. 나중에 그 부속 토지를 주택 소유자가 취득할 때 주택의 세율을 정한다 이렇게 바꿉니다. 자, 이걸 주의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여러분요, 우리 중과세율은 자,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이 짬뽕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데 자, 그 구조를 기본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구조인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크게 세 개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걸 취득했을 때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등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 본점 수사무소 부동산 취득하거나 과미력적 내에서 공장 신증서를 하거나 하여튼 과미력적 원형 내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 한다는 거 다 외우시고요. 자, 대도시 내 중과세. 요 대도시는 과미력적 원형을 얘기합니다. 수도권 정비급법에 의한 과미력적 원형인데 왜 용어를 달리하고 있느냐? 이거는 과미력적 내 중과세는 옛날에 취득세에서 중과세했고 등록세는 옛날에 중과세 안 했는데 대도시 내 중과세 옛날에 취득세는 중과세 안 했고 옛날에 등록세 있을 때 등록세, 중과세 했던 걸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가 다릅니다. 하여튼 대도시 내에서 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정부서 사무소 설치하거나 자, 대도시 바깥으로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또 대도시 공장 신증서하면서 부동산 취득 하여튼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사실상산 취득했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 과미력적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배를 뺀 세율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꼭 외우시고 넘어갑니다. 다음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사치성 재산. 자, 먼저 취득세 중과세에서 첫 번째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요. 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이렇게만 되는데 여기 빠졌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에 이거 몇 배요? 자,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죠.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취득세에서 이제 중과세하는데 어떤 게 사치성산이냐? 5가지 상식처럼 알아둡니다.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5가지라는 거. 특히 고급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예요. 그래서 재산세라든가 등록면허세에서 중과세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그리고 골프장이 사치성산이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지. 자, 이거 간이 골프장이나 대중적 골프장은 사치성산이 아니고요. 골프장은 원시 취득, 신설, 증설. 골프장을 산을 아작을 내서 농약을 범벅 쳐서 건설할 때는 중과세를 하는데 환경 오염 문제 등이 심각하고 그렇죠. 근데 승계 취득, 골프장을 상속이든 매매든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 안 해요. 자, 왜 그러냐면 골프장,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이다 보니까 구조조정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매각할 때는 중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 칠 때는 자, 중과세를 합니다. 환경 오염 문제 등이 심각하니까. 근데 승계 취득은 골프장을 승계 취득할 때는 이미 한번 버린 몸 2판 4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기억합니다. 자, 어떻게간에 골프장이 사치성산이지 여러분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자, 이런 거 사치성산이 아닙니다. 골프 회원권 같은 거 슬쩍 집어넣고서 골프 회원권 같은 거 이런 거 중과세한다고 속입니다. 사실상산이 아닙니다.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골프 회원권. 자, 그다음에 고급 항공기나 고급 승용차 같은 거 중과세한다고 속이는데 이런 거 사실상산이 아닙니다. 고급 선박이 사실상산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슬쩍 집어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골프 연습장,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 중과세한다고 슬쩍 속여요. 이런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시정산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아시면 사실은 되는데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 다음에 자 기본수를 통해서 살짝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밀확정내 중과세나 대도시 내 중과세는 자세한 내용 자 보다는 그 큰 줄거리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여러분 요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 힘내시고 항상 좀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음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